다섯 번째, 이건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댓글을 남기는 악성 리플 이런 거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욕하고 뭐 상대방 비방하고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인데,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가 조사한 결과요, 다크 데트라트라고 불리는 성격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크 데트라트라는 게 뭐냐면은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디즘, 그리고 마키아벨리주의, 나르시시즘, 그리고 사이코패시즘, 네 개의 성격의 조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남을 욕한다거나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근거 없는 비방을 한다던가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 성향을 띈다고 하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사디즘이 뭐냐면 우리가 세디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세디즘이라고 하는 건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본인이 쾌락을 얻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본인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악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건데, 이거는 집단을 이루는 무리의 성격을 말합니다. 정치 이념이기도 해요.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한다고 하는 국가지상주의적인 정치 방법인데, 이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떠한 게시물이라던가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놓고 다수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녀사냥 같은 거예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의 마녀사냥. 그러니까 우리 집단은 너를 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를 개인의 표현을 집단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요. 악플 남기는 사람들 실제로 그래요. 한 명이 하진 않습니다. 집단으로 해요, 보통. 그다음에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중심적 성격. 그러니까 나르시즘이 그거죠. 거울에, 그러니까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빠져 죽었다. 나르시즘 뭐 그 얘긴데, 자기중심적인 성격, 개인주의적인 성격, 이런 겁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필요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나르시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이코패시즘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성격장애.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 이제 다크 데트라트라고 하는 네 가지 항목 성격 특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인터넷에서 악플 남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뭐 아이디 같은 것도 진짜 되게 뭐랄까 음란성적인 것들로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디를.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터넷이니까 이름 안 보이고 익명성이 있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의 어떤 말이나 글 같은 거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말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악플 남기지 말자. 나도 유튜브에 좀 악플 남겨줘가지고 속상한데 그러지 맙시다. 좋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사회적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사이코패스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각자 개인마다 사이코패스가 드러나는 성향과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동사회적 사이코패스가 뭐냐면요, 사이코패스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학자 중에 이제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이제 자기 집안 사이코패스가 혹시 유전이 되지 않나라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자기 가문 조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도중에 자기 조상 중에 7명에게 살인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사람 조상 중에 7명이 있었어, 살인자가. 그 중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살인마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 펠런은요, 현재 자기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지, 유전이 돼서 물려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뇌스캔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윤리적, 도덕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 뇌안 와전 파질 활동이 분명히 낮은, 완전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 뇌로 판단되는 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신경과학자인데 이 사람 사이코패스예요. 진단 받았어요.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자, 근데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본인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자기는 윤리적, 도덕적 행동과 이게 연관이 돼 있지 않대요. 동사회적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답니다, 자기는. 그래서 사이코패스이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사회적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성향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확실히 내가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확실히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심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검진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친손녀를 봤을 때 진짜 생판 남처럼 느껴진대요. 정말로 친손녀인 거라는 건 안 돼. 근데 이 사람을 다른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똑같이 느껴진답니다. 공감 능력이 사실 자기는 결여돼 있다라는 것도 사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된 이유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고 있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고 이런 과학자가 된 이유는 부모님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자란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고 어렸을 때 환경이 좀 뭐랄까 화목했다면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도 이게 범죄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에 대한 오해예요. 멀쩡히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이코패스는 후각이 둔하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한대.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79명 79명의 범죄자들 그리고 비범죄자들, 사이코패스 포함해서 후각 실험을 했는데요. 냄새가 향이 자극적인 냄새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오렌지, 커피, 가죽 이런 것들로 이제 냄새를 맡아보고 이제 맞추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냄새가 강하니까 이 실험 자체를 좀 힘들어 했답니다.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강한 냄새를 맡는 걸 힘들어 했대요. 근데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각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냄새를 강하게 못 맡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로 하는 연쇄살인마들 같은 경우에 시체가 냄새가 나잖아. 근데 막 시체랑 며칠씩 살기도 하고 시체를 또 죽인 다음에 훼손하기도 하고, 그쵸? 이게 냄새가 심할 텐데, 피 냄새나 또 시체가 썩거나 이러면. 근데 후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뭐랄까 다른 사람들보다 시체를 좀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후각에 둔하답니다. 사이코패스들은요, 대통령을 한 사람들과 성격이 비슷하대요. 미국의 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43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성격을 분석하고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분석해서 대조해봤답니다. 근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유사했다는 거죠. 유사한 부분들이 꽤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들과 사이코패스의 특성 중에 주로 많이 겹치는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배성이었답니다. 이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굉장히 많이 일치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배성이라는 부분이 대통령들이 많이 했었고 뛰어난 정치가들이 많이 갖고 있다,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공포를 인식을 못해요, 그쵸? 근데 그것들이 긍정적인 형태로 만약에 발휘가 된다면은 위험에 처해 있지만 용기를 내서 이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 이런 것들이겠죠. 위축되지 않는 성격,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뛰어난 정치가들이 됐었더라, 이런 연구 결과였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좀 이러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배성 점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은요, 1등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등이 존 F 케네디였고요,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다들 진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역대 가장 뛰어난
상위권에 드는 대통령들이었죠. 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배성이라는 것들이 좀 리더십이 있고, 그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대표를 잘 맡는 사람들에게 좀 잘 나타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사람과 일치한다 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좀 뭐랄까 정치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뛰어난 정치가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사이코패스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맞췄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는 마세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자, 갑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면은 과연 몇 분 만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1번 당장, 2번 5분 뒤, 3번 10분 뒤, 4번 숨이 끊어진 뒤. 자, 골라보세요. 사이코패스들은요 4번 숨이 끊어진 뒤를 고른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요 죽어야지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대요. 다음 갑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1등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1등을 하기 위해서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과연 어디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1번 양호실, 2번 급식실, 3번 방송실, 4번 체육관. 선택해봅니다. 양호실, 급식실, 방송실, 체육관. 사이코패스들은요 2번 급식실을 고른대요. 왜냐면은 급식실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제일 많으니까.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1등 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을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실을 먼저 가는 거야. 무기를 찾으러 먼저 가는 거야.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 있어야지 내가 1등이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들의 뇌 상태랍니다. 생각 방식이래요. 다음. 당신의 손에는 한 발의 총, 알이 든 총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총으로 한 명만 죽일 수 있어요. 과연 누구를 죽일 것인가요? 1번 경찰, 2번 도둑, 3번 원수, 4번 모르는 사람. 자, 선택합니다. 경찰, 도둑, 원수, 모르는 사람. 사이코패스들은요 1번 경찰을 고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다음 것들이 예상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어요. 경찰을 죽이는 이유는요, 경찰을 죽여야지 경찰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알을 리필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들은 뭐랄까 조금 더 생각에 대한 확장성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까 그 급식실이랑 마찬가지로 이 답안지를 골랐을 때 벌어질 일까지도 모두 계산해서 선택한다는 거죠, 행동을. 마지막, 비타민 드링크와 귤. 비타민 드링크와 귤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요? 비타민 드링크, 귤. 자, 선택해봅니다.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요 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귤을 왜 고르냐 하면은 귤이 인간의 뇌 같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귤을 고른다고 합니다. 우리 귤 고르신 분들 많죠? 근데 귤을 선택했어도요 뇌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으면은 정상입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잔인하고 치밀한 사이코패스들일수록 말을 할 때 그 말투의 선택이나 단어의 선택이나 말투에서 특유의 패턴이 나온답니다. 52명의 살인범을 모아놓고 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 14명이 사이코패스였는데, 이제 어떠한 실험이었냐면은 자신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봐라 라고 한 뒤에 그 이야기를 녹음해서 컴퓨터로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는 살인범들은요 사건을 얘기할 때 과거형으로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이랬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했대요.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처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어떤 질문을 받았었을 때 예전에 저는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라든지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식의 말투라는 거죠. 이 패턴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이영욱은 유괴 사건의 그 범인 목소리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동원이 영화에서 범죄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목소리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씨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구절구절의 대부분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말하려는 거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사이에 이런 말들을 쓴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라는 접속사를 많이 끼워 넣는답니다. 말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행동에서 자신의 합당함을 주장하는 말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일을 내가 직접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이 들어서 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도요, 이제 비사이코패스인 살인범들, 일반 범죄자들은 가족이나 신앙,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사이코패스는요, 음식물이나 현금, 필수품에 대해서 더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요, 살인을 똑같이 저질렀지만 일반인 범죄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왜냐면은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같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나랑 이유가 너무 달라. 살인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로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살해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 뭐 이런 거죠. 인간 관계, 그러니까 생존과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코패스들은 이러한 이유로 살인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식주에 관련돼 있지 않아. 그냥 취미고 쾌락이에요. 근데 생존 때문에 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살해를 했지만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범죄자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아니 왜 이런 이유로 죽이지? 이게 이유가 되나?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런 성향을 또 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때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가 됐나요? 우리가 그동안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으면은 그냥 우리와 다른 정말 인간의 껍데기를 쓴 짐승, 악마, 무차별적인 범죄자, 잔혹한 살인마,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기업, 그리고 대통령 중에도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뭐 기업의 CEO, 뭐 비즈니스 대통령도 있었고요. 평생 자기가 사이코패스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로 저질러져서 살인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고요. 주변에서 누가 오늘 방송에 대한 성향을 좀 보였다고 해서, 내용에 대한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다라고 의심을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재미로, 지식으로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